오늘 공부할 내용은 배움의 나무 8권 8단원 경험을 나누어요입니다. 다 함께 교과서 74쪽을 펼쳐볼까요? 배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이 꽃피는 나무를 건강하게 돌보는 나무 돌보미 김지선. 문해교사 김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선생님 눈썹이 왜 이래요? 왜 눈썹이 이렇게 하얘요? 무슨 일 있어요? 너무 웃기죠? 네. 네. 선생님 눈썹이 이상해요. 이상해요? 마음껏 놀리세요. 배워볼게요. 아유, 괜찮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이 눈썹이 필요한 학습이라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예, 그러면 공부하러 떠나볼까요? 네. 다 함께 출발! 눈썹 하얘신 선생님. 네, 저 불렀나요? 네. 오늘 그러니까 그 눈썹이 네. 오늘 수업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딱 하루 이날 잠을 자면요. 눈썹이 저처럼 이렇게 하얗게 샌다고 하는데 어느 날인 줄 아세요? 섣달 금음. 섣달 금음 날이요. 달 금음. 예. 섣달 금음. 몇 월 며칠인 거예요? 음력 12월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날. 아, 음력 12월 마지막 날. 12월 마지막. 아, 그러니까 그날 주무셔서 이렇게 되셨다고요? 네, 그날 제가 잠만 안 잤어도 버틴다고 버텼는데 모르고 잠들어서 그만 제 눈썹 어떡해요. 저기 음력 12월 마지막 날에 안 주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자요. 네, 다 자죠? 아니, 저도 되게 푹 잤던 것 같은데 왜 선생님만 눈썹이 그래요? 눈썹이 다 멀쩡하시네? 나만 왜 이래요? 왜 저러실까? 옛날 속담에 어른들이 못 자게 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요. 친정아버지가 일찍 자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일찍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뻣뻣해서 눈을 주는데 뭐가 딱딱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장난치라고 밀가루로다가 여기다 발라줘가지고 눈썹에다가? 네, 그래서 하얗게? 진짜 눈썹 하얘지라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야 그만 울고 세수해라 그러니까 이게 씻으니까 괜찮아져.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로 섣달 금음날에 자면은 눈썹이 하얘진다는 얘기를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희한하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섣달 금음날에 뭘 하는지 네. 또 왜 밤을 새야지 그러는지 네.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거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초하룻 날 이렇게 색동족을 입고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색동저고리를 밤에 밤새서 준비를 해요? 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모든 걸 정리하면서 밤을 새우락 한 건가? 어른들 옛날에. 한 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잖아요. 큰 눈으로 정리를 해라. 생각에, 내 생각으로. 모르겠어. 다양한 추측들이 있으시지만 네. 정확히는 모르는 몰라요. 것 같아서 몰라요. 네, 오늘 섣달 금음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네. 자, 섣달 금음이라는 글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네. 일단 이 뜻부터 한번 알아봐요. 네. 섣달 금음. 일단 섯은요, 이게 설날을 뜻하는 단어예요. 설날. 그리고 금음은 이게 그물다, 저물다에서 나오는 거라 한 해가 저무는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력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마지막 날. 네. 섣달 금은 풍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풍습. 네네. 풍습이라는 건 옛날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 유행이나 습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과 풍습 이런 식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요 섣달 금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섣달 금음 풍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지킴이라는 풍습은 섣달 금음 밤에 불을 켜놓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풍습입니다. 해지킴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잠을 자지 않고 지난 해가 가는 것을 지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조상들은 해지킴을 잘 하면 다음 해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지킴을 잘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했죠? 다음 해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섣달 금음날 풍습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방금 읽은 풍습이 뭐라고 했죠? 해지키며. 해지킴. 해본 적 있으신 분? 진짜로. 해본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 아, 너무 옛날이라 생각이 잘 안 나세요?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번에는 황순아 우리 학습자님께서 뒷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섣달 금음에는 새해의 첫날을 맞이하기 위해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청소하며 묵은 때를 벗기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묵은 해의 나쁜 기운은 모두 물러가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섣달 금음날 새해 첫날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 만들었고요. 청소하였습니다. 섣달 금음에 음식 만들었던 거 뭐 이렇게 기억나는 거 같이 먹었던 거 어떤 거 기억나요? 저희는 시골이라서 네. 그 섣달 금음에 쑥떡을 미리 쑥떡을 만들어갖고 동글동글해갖고 이렇게 해가 눌러갖고 콩가루 묻혀서 넣고 엿 과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든 하고 엿을 봐서 옛날에 엿 꽈지. 엿도 꽈지. 그렇지 그 엿기름 해. 엿기름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조청 네. 맞아 찍어 조청 먹고. 아 그래 저기 섣달 금음에 이거 다이어트가 안 되겠는데요? 너무 저기 뭐 많이 먹어서 아니 우리가 네. 클 때 그렇게 해 먹었어요. 아니, 지금 너무 네. 두 가지를 했는데 너무 몇 음식 가지를 얘기만 하신 거 몇 가지를 아니에요? 했어. 평소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청소했던 기억 나세요? 나지. 대청소해요. 대청소하지. 청소. 대청소하는 거야. 새해 맞이하려. 초날 청소하면 벌레 나온다고 해 뜨기 전에 청소 안 하고 섣달 금날 다 먼저 털어. 새해가 딱 됐는데 벌레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그냥 금음 때까지 그냥 싹 그렇죠. 옷도 싹 갈아입고 모욕도 싸가고 아주 새해를 맞이하려면 그 준비를 많았어요. 한번 물고가 딱 튀니까 그냥 자자자자작 나오네요.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우리 표점술 학습자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빚진 것이 있으면 이날 모두 다 갚아 빚을 다음 해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느질 할 것이 있으면 이날 모두 했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집안에 있는 묵은 약들은 모조리 불에 태웠습니다. 약이 타는 냄새와 함께 질병도 모두 없어지라는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섣달 금음에 집안에 있는 묵은 약을 모조리 불에 태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을 없애주려고요. 빚진 것이 있으면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바느질도 끝내고 묵은 약도 태우고. 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던 분 계세요? 나 어른들이 하는 거 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야기만 들어봤어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아니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 어르신. 풍습을 하더라고요. 막 고추하고 쑥하고 해갖고 막 태워갖고 냄새가 말도 못나. 방에다 막 이렇게 했어요. 쑥은 태운 건 생각나. 근데 빚을 갚는다는 것도 되게 저는 또 네, 난 들어본 것 같아. 옛날에. 그거는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남이 돈을 안 갚으면 나쁜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갚으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깔끔하게 이제 새해를 맞으라.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섣달 금음덕이 여러 가지를 공부하네요. 섣달 금음날이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갖가지 네. 풍습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습자님들도 섣달 금음을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한 해 어떤 좋은 일을 했었는지 한번 적어보고 자신을 칭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지.
자, 다 써주셨나요? 네. 네, 그럼 너무 궁금해요. 네. 어떻게 칭찬하셨을지. 자, 그러면 우리 표점술 학습자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요? 네. 네. 나는 올해 첫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셋째, 등산하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나는 올해 첫째 노인센터에 가서 춘봉사를 했습니다. 둘째 학교를 용기 내어서 갔습니다. 셋째 친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누었습니다. 나는 올해 첫째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셋째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도왔다. 그래서 나를 칭찬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우리 모두 박수 한번 보낼까요? 선생님, 이제 수업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참에는 뭐예요? 아, 이참에요? 이 참외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지요. 다 함께 볼까요? 야, 오늘 저녁에는 우리 뭐 먹지? 아이고 배고파. 나 점심도 안 먹어갖고 너무 배고파. 너 점심도 안 먹었니? 점심도 안 먹었어. 너 그래서 키가 안 큰 거야?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어. 아, 진짜. 근데 야, 배가 안 고프게 해줄게. 우리 참외서리 가자. 참외 소리? 참외서리 가자. 얘는 진짜 또 어떻게 내 생각이랑 이렇게 똑같아? 맞아. 저쪽에 참외 진짜 실한 데가 있어. 우리 그쪽으로 가자. 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야, 뭐 보여 너? 아이고 조용히 해. 시끄러. 조용히 해. 야, 네가 더 시끄러워. 아이고 진짜. 쥐나 들키게 생겼네. 돌이고 뭐 돌이고 참외고 잡는 대로 잡아. 야, 이거 돌 아니니? 아이고 몰라. 참외는 야, 누구 참외 왔다. 냄새가 난다. 너무 맛있는 냄새. 그래. 가자.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가 났는데? 누구야? 누구야? 누구? 얘들아 어디 가서 같이 가. 같이. 이놈 잡았다. 남의 참외밭에서 참외 소리를 해 감히? 응? 잘못했어요. 아주머니 잘못했어요. 진짜 서리하니까 옛날 생각 나네요. 예.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진짜 선생님 어디 다녀오세요? 요즘에 누가 참외 서리 한다고 해서요. 제가 괜히 지나가다가 주인한테 참외값 다 물어주고 근데 인상착의가 딱 여기 학습자분들인데 저희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답변이 아니 어색한데 뭐 이렇게 저희 그냥 꽁투라서 그래요. 아유 저희 아니에요. 착한 학생들입니다. 네, 이제 믿어드리겠습니다. 네네. 학습자분들 위해서라면 제가 얼마든지 참외값은 내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뭐 요즘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진짜로 서리 해보신 분 나 했어요. 전 다 드네 다 들어. 나 무 다 뽑아 드셔. 나는 무 뽑아다 먹었어요. 무 무서리. 무 말고 딴 거. 저기 수박서리. 나는 오 스케일이 크시네. 수박서리. 수박서리. 다들 서리에 대한 추억들이 하나씩 있으시니까 네. 그 추억들, 그 기억 떠올리면서 참외설이라는 교과서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외설이 11살 때의 일이다. 여름 한낮 참외밭을 지나가야 되었다. 노란 참외가 탐스럽게 열린 것을 보니 무척이나 먹고 싶었다. 그날 저녁에 옆집 순이와 사촌 언니가 왔다. 3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낮에 본 참외밭 이야기가 나와 몰래 서리를 하자고 하였다. 참외밭에 갔는데 너무 캄캄해서 가져간 자루를 어디에 놓고는 찾지 못하였다. 우리는 닥치는 대로 따서 치마에 담았다. 그런데 그때 누구야 하고 주인이 큰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왔다. 나는 도망쳤는데 사촌 언니가 잡혔다. 결국 다음날 아버지가 참외 값을 물어주셨다. 이제 서리했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참외설이라는 이 글을 읽으니까
마치 내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들지 않으세요? 예. 읽으니까 또 이해도 잘 되고.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 나셨어요? 네. 옛 추억이 떠오르는 이 참외설이라는 글을 읽고 우리가 또 글만 읽는 게 아니라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 문제 내드릴게요. 우리 학습자분들께서는 책을 보시고 네. 그 문제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글은 글쓴이가 몇 살 때에 있었던 일인가요? 11살 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네. 첫 줄에 나오니까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비된 답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글쓴이는 참외서리를 어떻게 했죠? 너무 깜깜해서 치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글쓴이의 참외서리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사촌 언니가 잡혔다. 결국 다음 날 아버지가 참외값을 물어주셨다. 네.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외서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요. 잡혀가요. 지금은 절대 참외서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린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어른들도 안 됩니다. 엄마야 왜 우니? 제가 학교에서 숙제로 고마웠던 사람에 대해서 써오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서 너무 할머니가 고맙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울지마.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그죠? 네. 근데 할머니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진짜로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울지마. 네, 감사해요. 울지 않을게요. 저 숙제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자러 갈게요. 예. 새날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의 정수리. 몹시도 춥던 겨울,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우리 삼남매와 할머니는 슬픔을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대불고 우에 살라고. 엄마를 부르며 우는 우리를 보듬고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철부지 손자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할머니의 나날은 고단하기만 하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그 굽은 허리로 밥 짓고 빨래하고 동트면 어디론가 나가 땅거미가 진 뒤에야 돌아오시던 할머니. 그렇게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는 부쩍 늙으셨습니다. 어느 날 소풍 갔다 오는 길에 읍내 공사장 앞을 지나가다 멀리서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벽돌짐을 한가득 머리에 이고 3층이나 되는 계단을 기어가듯 오르내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순간 눈물이 쏟아졌지만 어린 마음에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구들장이 무너져도 모를 만큼 곤히 주무시는 할머니에게 가만히 다가가 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할머니를 가만히 보니 정수리 부분이 벌겋게 벗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머리 위에 그 무겁던 벽돌짐은 다름 아닌 우리 삼남매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되게 뭔가 공감도 많이 되시고 감동적인 글을 잘 읽어보셨는데요. 또 우리 공부니까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잠든 할머니를 보다가 밖으로 뛰쳐나가 엉엉 운 이유가 있었어요. 정수리가 벗겨진 걸 보고 그러면 정수리는 왜 벗겨졌을까요? 벽돌을 열고 다니다가 묵은 짐을 걸 맨날 이고 다녔어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의 그 세대.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예. 손자 자식한테 그냥 당신 몸 안 아끼고 부서져라 그냥 해서 키우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참 고마웠던 사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예, 예. 저 둘째 딸 날 때 쌀이 없어가지고 그냥 눈이 펑펑 쏟아서 설 딸이었었어요. 그때 아기를 낳는데 아침거리가 없었어. 근데 우리 동선에 이웃집 사는 형님뻘 되는 분이 미역이랑 나 지금 눈물 나서 미역이랑 쌀이랑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갖고 밥해 먹은 생각이 나는데 아이고, 세상에. 한번 배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갔어. 그래, 고맙지, 진짜. 네. 애기 날. 애 낳고. 그래갖고 근데 그 형님이 돌아가셨대. 그랬대. 그거는 못 잊는 거리가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예.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죽을 때까지 못 잊지. 미역국 먹을 때마다 생각나지.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렇지. 거지. 저는요 그때 시어머니하고 이제 아이들 셋하고 사는데 남편은 이제 외국 가서 있었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외국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한테 생활비를 못 보냈어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네네. 그런데 하루는 일을 직장에 갔다 오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두 박스 하고 저기 전구미 쌀이라고 혼합된 게 있어요. 그래, 전구미 쌀. 그거 하나 그거를 한 포대하고 또 일반미 한 포대 쌀을 두 포대하고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부끄러워서 아이고 그래 아니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려. 지금 같으면 내가 대버렸으니까 아이고 아저씨 감사해요 이러면서 내가 뭐라도 대접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에 참 그분이 누군가 어디에 계시는가 모르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게 참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배고플 때 누구 주면 못 잊어요. 네. 아까 그 왜 내가 올해를 살면서 착한 일 했던 거 네. 음식을 만들어서 나눴다 뭐 어려운 어르신을 모시고서 도와드렸다 뭐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우리가 남한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자, 베풀며 삽시다. 베풀면 삽시다. 자, 박수. 배움이 꽃피는 나무 오늘 공부도 즐겁게 마쳤습니다. 네, 오늘 배웠던 네. 내용 중에서 네. 어떤 것들이 기억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한구 학습자님. 네. 옛날에 서리하던 생각이 났어요. 네. 이제 서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잡혀가요. 맞아요. 우리 표정술 학습자님 뭐 기억나세요? 선생님 눈썹이 기억나요. 그렇습니까? 제 눈썹이 기억이 아, 나요. 예. 네. 어떻게 기념으로 가져가시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돼요? 학습자 여러분도 그리고 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수업 같이 들으시면서 고마운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요.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달해보는 글을 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뭐 특별히 글을 못 쓰더라도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은 쑥스럽겠지만 고맙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본다면 좀 서로 감동받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꼭 하기로 약속. 약속. 네.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한 인사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배움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참외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지요. 다 함께. 다 함께. 뭐든지 쉽지 않네요. 지우기 어딨어.